2024년 11월 12일 엄윤상 변호사TV 유튜브 방송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로 팬덤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여기 지금 방송을 하는 장소는 울산에 있는 제 변호사 사무실 제 방입니다. 제가 올 1월 2일 날 서울로 올라가서 이제 회장님 변호인에 선임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벌써 11달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올라갈 때는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날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그때 사실 제가 올라갈 때 여기 사무실에서 하던 일이 뭐였냐 하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동산 개발 시행 쪽으로 주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도시개발 사업을 법률 자문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다가 제가 빠지니까 사실 원망 아닌 원망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 대표님이 그동안 저를 많이 지지를 해주시고 해서 힘을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말씀드릴 내용은 파산 선고 관련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하고, 그다음에 요즘 또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법인 회생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산 사건은 휴스텐코리아 영농조합 법인 소송 대리인으로 제가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신청서가 접수된 것은 올 4월 26일이고요. 두 차례 신문기일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신문기일에는 회장님이 보석으로 나오셨을 때라서 같이 참석을 했고, 여러분들 그 위에 돌아다니는 짤에 보신 적도 있으실 겁니다. 그때 채권자들이 수십 명이 와서 멱살도 잡히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문기일은 9월 12일 날 있었는데, 그때 신문을 마치고 결심을 했죠. 신문 종결을 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올린 글에서 이 사건은 파산 선고가 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어떤 책임을 저한테 많이 돌리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이 여러 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파산이 선고될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 파산이라는 것은 채권자가 몇 명이 하든 휴스텐코리아의 어떤 재무제도 상으로 현재 마이너스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 선고가 될 수밖에 없고, 또 8월 29일 날 방판법 재판이 있었는데 판결문이 한 100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그렇게 파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으면서 제일 주안점을 뒀던 거는 법리적인 다툼, 이런 것도 물론 했죠. 제가 법리적인 다툼을 했던 가장 큰 거는 뭐냐 하면, 물론 채권자가 얼마 안 된다, 모든 사람들이 파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도 훨씬 많다, 그런 내용을 제가 당연히 적었죠. 그리고 하나 제가 강조를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과연 휴스텐코리아 회원들이 탈퇴를 하지 않았는데도 채권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느냐, 그거죠. 왜냐하면 탈퇴를 하고 파산 신청한 사람들은 탈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채권이 생기는 거지만, 그 이후의 사람들은 선수금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탈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권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걸 중점적으로 했는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판결문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파산을 기각시킬 수 있는 방법은 채권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파산을 취하시키는 게 가장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러다 보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리하지 않은 조건에서 협상을 하고 파산 신청을 취하시킬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설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건 채권자들이 이제 파산 신청을 한 이유는 이제 그분들이 어떤 법적 지식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파산 신청을 하는 게 채권 회수를 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그런 어떤 대리인 법무법인의 얘기를 듣고 신청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렇게 되지 않았죠. 되지 않았고,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는 시간을 많이 끌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4월 26일 날 파산 신청이 되고 11월 8일 날 파산 선고가 됐는데 6개월 이상 제가 시간을 끌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파산 신청은 빨리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채권자든 채무자든 유리하기 때문에 파산 사건은 빨리 종결하는 게 많은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제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미뤄야 된다, 여러 저런 얘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끌었고, 보통 신문도 한 번으로 종결이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번 신문이 있었죠. 시간이 길면 협상에서 조금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협상 금액도 최초에 로집사에서 얘기했던 부분보다 정말 많이 낮췄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한테 유리한, 일방적으로 그런 협상이 되고 파산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채권자들이 또 파산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정말 이게 선례가 돼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파산 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돈이 많이 들었고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협상에서 받은 금액도 정말 얼마 안 됐을 때 다른 사람이 파산 신청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파산을 막지 못했습니다. 많이 좀 허무하고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향후 대책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책 중에 지금 나오는 것이 항고, 그 다음에 회생,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회생 부분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항고 사건은 저는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이 항고는 일반 사건하고 달랐어요. 적시 항고라고 해서 집행이 정지가 되지 않습니다. 정지가 되지 않고 항고 사건이 진행은 되지만 1심, 2심 대법원이 끝이 나야 파산이 확정돼서 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는 지금 바로 11월 8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항고 사건 그거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파산 진행은 지금부터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만반의 대책을 세워야 될 그런 시점입니다. 지금 파산이 되면 다음 절차가 채권 신고인데요. 채권 신고는 이번에 파산 선고 결정을 하면서 재판부에서 내년 1월 17일을 채권 신고 마감일로 잡았습니다. 그때까지 채권 신고를 해야 되겠죠. 제1회 채권자 집회는 내년 2월 11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 파산 사건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일반 기업 파산 사건하고 약간 좀 다른 부분은 뭐냐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 수가 아주 많죠. 정확하게 집계는 해보지 않았습니다만은 한 6만 명에서 8만 명 정도 추산을 하고 있고, 또 채권자들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채권 자체는 좀 간단합니다. 채권 자체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선수금 낸 금액에서 출금한 금액, 쇼핑, 페이로 사용한 금액을 뗀 그 남아있는 금액이 채권액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신고를 하면 이제 파산관계인이 그걸 인정하는, 부인하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되는데 아마 그 절차는 감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채권 신고 절차 자체는 내년 1월 17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사실 급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계산하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해피캐시 앱에 나와 있는 스크린샷 자체로 되기 때문에 채권 신고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 파산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시스템코리아에 지금 파산 선고가 됐지만 시더스그룹 전체 이제 시스템코리아의 어떤 자산들이 대여나 투자 이런 형태로 빠져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스템코리아 그 자산으로 어떤 채권자들한테 채권을 안분하는 이런 것보다는 계열사의 재산을 찾아내고 그것을 회복시키는, 이게 가장 중요한 절차이다 보니까 아마 이거는 이제 제가 파산관제인 또 한번 만났습니다만은 파산관제인이 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절차겠죠. 왜냐하면 파산관제인 하시는 변호사님도 이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많게는 한 20건 정도의 사건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만 집중을 할 수가 없고, 결국은 어떤 절차에 있어서 신청인 대리인이든 채무자 대리인이든 변호사들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채권 신고 절차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향후에 채권자들의 어떤 피해 회복이나 그런 점 등에 초점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도 많이 와서 좀 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외면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거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시스템 코리아 대리인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방대리의 문제라고 할까요? 민법에 상방대리가 금지되어 있는 게 있고 다만 동의가 있었을 경우는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채권 신고나 어떤 채권 회수 절차에서 시스템 코리아하고 채권자들 간에 이해가 그렇게 충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코리아 대리인하면서 채권 신고도 뭐 다른 회수 업무를 할 수도 있을 것인데 만약에 시스템 코리아나 회장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면 뭐 그때는 이제 동의가 없겠죠. 그때는 이제 제가 해임이든 사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씀이고 다만 채권자들 회원들의 어떤 권리 회복 일은 저도 향후에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같이 하고자 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희 변호사가 또 파산 사건 관련해서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저는 이성희 변호사 파산 관련해서 전혀 언급한 바가 없는데 왜 저를 언급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파산 선고가 되니까 사실 의문의 일패를 당한 분이 이성희 변호사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그동안 신탁 무효소송을 제가 진행을 해왔지만 그게 사실 무효면 어떤 뭐 수익자 지정이든 뭐가 될 수도 없고 제가 안 된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파산이 됐기 때문에 신탁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겠죠. 뭐 신탁 같은 경우는 지금 신탁 무효 소송을 제가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진행되던 시스템 코리아 소송은 파산 관제인이 다 소송을 이어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산 관제인한테 이제 소송 수배를 해줄 것인데요. 신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일반적인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신탁을 무효화시키거나 취소를 시키는 절차를 거쳐야 되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파산이 됐기 때문에 법원의 어떤 명령으로 간단히 신탁은 취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파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향후에 진행될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통해서 지금보다는 좀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유튜브 댓글이나 이런 데 달아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회생인데요. 회생 관련해서 내일 팬덤 비데이 채권자 협의회에서 집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팬덤 비데이 회생 관련해서 관계자분들하고 미팅도 한 2차례 했었고요. 전화통화도 가끔 하고 저한테 이것저것 질문도 하고 하시는데 뭐 회생 자체에 대해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사실 동의합니다. 동의를 안 할 이유도 없죠.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좋은 방법이다 생각도 했는데 이후에 검토도 좀 해보고 회생 파산 관련 변호사님들하고 의견도 구해보니까 약간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팬덤 비데이 회생 신청을 하려고 채권자들 모집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시스템 코리아 법인 회생 관련해서 채권자를 모집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작을 잘 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그 회생이라는 건 뭐냐면 시더스 그룹 전체의 어떤 회생이고 회원들의 회생 궁극적으로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시스템 코리아 법인 자체의 어떤 회생 이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코리아 같은 경우는 이성희 변호사도 저번에 법인이 신청인에 대해서 회생 신청을 했다가 조금 이따 바로 기각된 전례가 있고 물론 이제 채권자가 하는 회생 신청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시스템 코리아가 지금 파산이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사기 유사수신도 이제 곧 기소가 될 것인데 그럴 경우 법원에서 과연 아무리 좋은 회생 계획이라 하더라도 그걸 인가를 해줄 것인지 상당한 의문이 들고 이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관련한 뭐 변호사님 몇 분하고도 제가 이제 의논을 해보고 한 이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회생 신청을 하시려고 하면 언제든지 뭐 저한테 뭐 연락을 하신다면 뭐 저도 의논하는데 이제 참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순한 휴스턴 코리아 법인 회생이 아닌 전체 시더스 그룹 자체의 어떤 회생, 이걸 안을 가지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그 팬덤 비데이 그 변호사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하시고 회생 신청을 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중요한 뭐 내용은 이제 파산하고 회생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끝내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이제 변명이 아니라 그동안 그 1월 달부터 시더스 그룹 법률지원단장으로 제가 일을 하면서 가장 주안점을 뒀던 게 뭐냐면, 어떤 재판이나 하나의 재판, 거기에 이제 몰입해 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저희 특별한 뭐 이런 역할을 하고자 했던 것인데, 그건 뭐냐면 회장님이든 회원이든 플랫폼장님들이든 본부장님들이든 어떤 방패막이가 되고 걱정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안심을 시켜서 같이 회원들을 끌고 가고자 하는 그 역할을 저는 하고자 했었는데, 이번 8월 29일 선고가 된 이후에 저에 대한 여러 가지 온갖 뭐 비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런 화살들을 뭐 저한테 쏘고 이렇게 하는 거 뭐 저는 뭐 좋습니다. 근데 플랫폼장님들이나 일부죠. 전체가 아니니까 일부 플랫폼장님들이나 일부 본부장님들이 과연 제가 어떤 이 역할을 그만두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저도 사실은 그만두고 싶은 생각 간절합니다. 흔히 변호사는 돈만 주면 일을 한다. 맞아요. 맞지만 제가 하는 이런 역할을, 저 같은 경우요, 이번 파산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2건 당했습니다. 그리고 검수되든 검찰이든 저를 주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조금이나마 그 회원 여러분들의 어떤 방패막이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이 있었다면 저는 다 하고자 했습니다. 요번 사건으로 그 잠깐의 어떤 바람막이를 제가 하지 못한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저 회원들을 생각했을 때 과연 옳은 것인지 일부 플랫폼장님들이나 본부장님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또한 이런 것들이 회장님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도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울산에 왔다가요, 뭐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뭐 잠깐 있다가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가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에게 주어진 어떤 책임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에게 그런 책임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